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휴장이었고 유럽은 대체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국방비 증액 관련해서 이제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인 게 유럽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증시는 연기금과 금융투자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만들어졌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완전히 컴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짐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2600이 안착되느냐 아니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느냐 좀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2차전지, 방산, 소부장, 조선부품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지난주하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약간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도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증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럽 증시를 엄청나게 깊게 분석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온 뉴스들만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하고 이제 종전 협상 한다고 하면서 유럽이 패싱되고 젤렌스키도 메인 협상에는 빠지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전쟁 자체가 종료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좀 안도감을 갖는 그런 투자자들도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슈가,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지금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 이게 좀 유럽에서는 주요 뉴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나오는 이제 유럽 관련된 뉴스들 보면 저게 꼭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국제 경찰 노릇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방위비 증액해서 무기 구매해서 써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일부에서는 주목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위비 증가한다라는 거는 무기를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무기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 필요하니까 채권,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무기를 사고, 하여튼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금리가 올라갈 텐데, 유럽 금리 올라가면 미국 금리라고 안 딸려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증액이 어떤 채권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럽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유럽이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음에 유럽 주요 국가들의 선거 이후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의 주 교역 대상국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강하잖아요. 경기 부양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딥시크 이후에 중국 증시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유럽도 중국이 저렇게 돼서 잘 돌아가면 유럽의 어떤 교역도 늘어나겠지,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지금 특히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유럽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이제 중국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1월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상승한 날이 열흘, 하락한 날이 15일. 그래서 2대3 비율로 하락한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일평균 상승률은 거의 0.1% 들뚱말뚱이죠. 0.06이니까. 근데 2월 들어서 달라졌어요. 2월은 상승한 날이 8일, 하락한 날이 3일. 하루 평균 상승률이 0.34%.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부터 아예 상승한 날이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0.18%씩 계속 올랐고, 2월 같은 경우는 상승한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간 가운데 하루 평균 상승률이 0.5%가 돼요. 근데 여기서 2월 3일에 딥시크 쇼크 때문에 양시장이 급락했잖아요. 그날을 빼고 계산해 보면 코스피는 하루 평균 0.6%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0.9%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강한, 기대한 거 이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강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바닥을 한번 쳤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PBR 밴드에서 이제 0.83배를 찍으면, 그 83배 찍고 나면, 물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이하로 내려간 사례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그 다음 사이클에서 PBR 1.0배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바닥을 봤기 때문에 적어도 PBR 1.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이제 그런 시각.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등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에이스가 되는 종목,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장주, 시총 1위 종목군인 반도체주 패턴. 이건 어제도 그제도 계속 보여드린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2024년도에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중하위권에 내려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상위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빠진 종목을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사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에서는 저 종목들이 시가총액 1, 2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에서 작년에 못 간 종목들을 올해 올려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가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삼성전자 PBR 밴드를 보면 최근에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PBR 밴드 하단을 뚫고 나간 종목군들이 그렇다고 뚫고 나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저점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거기서부터 돌아서기 시작한 종목군들은 추세적으로 저점 대비 막 몇십 %씩 올라와 있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유행에 삼성전자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엔 지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종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시장을 어느 정도 지탱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인데 관세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언젠가는 악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어떤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제조 부활을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국 안에서 공장을 다 짓게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부품부터 시작해서 싹 다 미국 안에서 짓게 만들어서 공급망 자체를 완전히 미국 안에 구축을 해버리고 또 제조업이 부활이 되면 이제 미국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물론 이제 인건비 때문에 저게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미국 안에서의 어떤 설비 투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은 관세 안 내도 되니 여기서 투자해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관세를 물면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점은 또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보면 미국의 보편적 관세, 모든 나라에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관세를 따로따로 될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국가별로 얻을 수 있는 산업이나 조건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투자들이 좀 헷갈린 거죠. 아, 트럼프가 관세 부과는 안 하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트럼프의 발언 그대로 관세가 실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아마 트럼프의 목적이 저런 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세는 뭐 예를 들어서 25% 부과하기로 했다가 5%만 부과하더라도 관세 자체는 좀 실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마치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전 세계 몇 퍼센트, 뭐 중국의 65%뭐 이런 식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투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좀 관세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내다. 다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해놓고 막 관세 부과할 때 이제 중국이 트럼프 달래느라고 그래 니네 이제 농산물 우리 많이 사줄게 이렇게 해놓고 사기쳤거든요. 그러니까 안 샀어요. 이거를 약속한 것만큼. 그래서 미국이 어지간해서는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푸시를 예전보다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완전히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시장을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단 3월 초로 또는 4월로 이제 밀어놓은 상태라서 이제 그 시간까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한숨 돌리고 보는 그런 형태가 나온 거. 이게 이제 또 시장이 올라가는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바닥론. 예, 그러니까 코스피 실적 추정치 하향이 일단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서 그렇다면 종목들이 싸 보이는 종목군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올라가는 이제 이유였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되게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되게 웃기죠. 이게 차트를 2018년도 이후에 쭉 거보면 캔들의 몸통 하단이 거의 비슷한 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종가가 연간 종가가 700 이하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홀짝홀짝 패턴도 있지만 저런 패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특이하게도 그래서 작년도에 어쨌든 700 이하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또 올라가는 사이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많이 빠진 다음에는 복원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올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또 관세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 편안하게 의시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마다 고비가 계속 오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사이사이마다 수급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좀 편안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환경에서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종목들 보면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주요 코스닥의 종목들의 추세를 제가 쭉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가 산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로봇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고, 반도체 전통의 소부장 종목군들이 좀 강하고, 엔터주가 좀 밀리고, 통신 장비주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성광밴드 같은 종목은 가끔가다 한 번씩 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다 한 번씩 용쓰는, 그러니까 패턴이 다 달라요 요즘. 그래서 좀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이 어떤 유행이고 어떤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2600을 넘어왔는데 이게 안착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물에서 외국인들의 컴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동안은 금융투자 플러스 연기금으로만 올라가는데, 금융투자가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열흘 중에서 하루만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는데 고점을 못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8,000원, 59,000원이 이게 이전 고점, 다음에 121선 내려오는 자리, 이게 하고 이제 맞물리는 건데, 여기서 지금 돌파를 못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앞서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 업종의 차별화,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메인 종목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업종이 되는지, 그리고 고객의 탁금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애매해요. 예, 확 늘어난 건 아니고,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도 좀 증가되고 이슈 있고 해가지고 좀 붙어볼만 하는데, 한 58조 원까지 안정적으로 그 위에서 놀 수 있으면 뭔가 좀 변화가 크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탁금을 한번 이제 모니터링을 해볼 단계는 된 것 같아요. 예탁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구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왼쪽에 보고 계신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코스피 차트고요. 오른쪽은 달러로 바꿔서 환율을 적용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SCI 한국지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양시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미 121선 뚫고 나간 상태가 되고 있고, 작년도 뭐 10월에 이제 했던 고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121선 아래로 돼 있는 데다가 11월 하락하던 자리 정도까지 가 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믿기 어렵지만 코스피는 작년도 하락한 거를 거의 다 만회했어요. 작년도 상반기에 이제 올라가서 하반기 빠진 거 이제 만 기억이 나서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아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10% 안쪽으로 빠졌거든요. 1% 정도 올라가면 작년도 빠진 거 복원이 돼버립니다.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네, 그런데 외국인들 눈으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으로는 작년에 달러 차트로 21% 빠졌는데 올해 환율은 빠지고 증시는 올라서 11%밖에 복원이 안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하락한 거에 반밖에 복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할 만해요. 예, 작년도 반도 안 올랐으니까 종목들별로는 더 하고. 그래서 조금 외국인들이 이쯤에서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뭐 금리 조건, 환율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어떤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게 지금은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2600 넘어서 27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저항대를 돌파하고 외국인들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서 오늘부터 좀 수급 현물에서 어떻게, 예, 이런 구도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양해를 하나 구할게. 오후 방송이 좀 평소보다 늦게 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 시간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그러려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하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놔야 제 방송 올라올 때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